안녕하세요. 호텔부터 마트까지 알려주는 여행객을 위한 추천 시스템 발표를 맡은 트립픽스입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먼저 주제 선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은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심각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컨퍼런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저희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야 되는데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을 다니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행 분위기를 내기 위해 호캉스를 즐기거나 근처 맛집을 다니면서 여행 분위기를 내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러한 호텔과 맛집을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데이터 수집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트립하고 세션 데이터셋을 이용하였고, 그렇다면 세션이 무엇인지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세션이란 유저가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나갈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즉, 어떠한 유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적들을 남긴다면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데이터가 저희가 사용한 트립하고 세션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트립하고 세션 데이터셋은 렉시스 챌린지 2019년도에 공개한 데이터셋으로 알아보기 편하게 밑에 유저의 로그 값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저희는 주제에 맞게 시티 중 서울로 표시된 데이터만 사용하였습니다. 네, 총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고, 트레이스지 유저가 1,300명, 그리고 밸리데이션 시 200명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맛집 추천을 위해서 맛집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두 가지 경로로 수집하였는데, 첫 번째는 네이버 플레이스 데이터를 사용하고 트립 어드바이저를 통해 크롤링하여서 두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위경도를 사용해서 매칭하였고, 카테고리열이 트립 어드바이저 데이터에서만 있어서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해서는 카테고리를 라벨링하여서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키포인트는 저희가 이지로컬이라는 피처를 생성하였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국내 여행객과 해외 여행객이 원하는 맛집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피처를 만들어서 두 가지를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 흔히 예시를 들어보면 저희는 데이트할 때 파스타, 이런 서양 음식을 좋아하는데 서양 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런 파스타 종류를 먹진 않겠죠. 그런 데이터만 가져왔고 프랜차이즈 중 4.5 이하는 제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모두 평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추천 대상에 넣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처리를 진행하였고요. 네, 그래서 최종 데이터셋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먼저 모델 들어가기 전에 모델 플로우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의 인풋은 다음과 같이 호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들이 1차 모델에 들어가서 호텔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천된 호텔을 바탕으로 맛집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맛집을 추천할 때는 아이템 베이스와 유저 베이스, 즉 유저의 성향, 아이템의 성향을 모두 고려한 맛집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옆에 아웃풋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웹페이지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더 볼 텐데요. 네, 저희는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해봤어요. 네, 첫 번째 모델은 사스렉, 일명 셀프 어텐티브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고, 뜻을 조금 해석해 드리면은 시퀀셜이라는 데이터는 어떠한 순서대로 쓰여있는 데이터를 말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고, 마우스를 사고, 프린트를 사고, A4 용지를 사고,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되어 있다는 뜻에서 시퀀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셀프 어텐티브는 저희가 나중에 이 네 가지 목록을 통해서 어떠한 추천을 할 텐데, 네 가지 중 어떠한 항목에 초점을 더욱 맞춰서 출전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셀프 어텐티브 시퀀셜 레코멘데이션을 진행하였고 결과까지 옆에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데는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클릭아웃이 없는 유저에 대해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떠한 호텔을 계속 보기만 하고 그 호텔에 대해서 어떠한 호텔의 링크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모델을 웹에 서빙하지 못했고요. 네, 다음으로 되게 핫한 영역이죠. 저희는 GNN까지 적용해봤습니다. GNN이라고 하면은 그래픽 뉴럴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네, 간단히 컨셉만 소개드릴게요. 그래프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점과 선을 구축해서 새로운 인브레딩 값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 기존에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봤을 때 유저 데이터가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51만 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근데 유저가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평점을 먹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의 불충분성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불충분성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 네, 정보의 불충분성을 그래픽을 통해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극복하고자 했고요. 다음과 같은 결과도 도출했는데 이 그래프론이 다이나믹 그래프를 요청하게 돼서 실시간으로 계속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앞 점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그 점과 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성능을 저희 컴퓨터로는 조금 구현하기 어려워서 실시간 서빙을 하는 데는 실패했고요. 이외에 레퍼런스들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는 최종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인 RGBM 랭커를 사용하였는데요. 네, RGBM 랭커에 대한 개념 들어가기 이전에 LGBM 클래스파이어랑 리그레서 두 부분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면 그 중심 트리 분할 방식 한쪽으로만 성장, 예측 오류 손실 최소화하는 부스팅 알고리즘을 뜻해요. 저희도 많이 머신러닝 달아본 사람은 LGBM 많이 써봤을 텐데, 네, 구체적인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로스라는 특징 때문인데, 저희가 어떠한 그라디언트가 있을 때 큰 그라디언트만 선택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즉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노드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쭉 나가는 경우가 그려져 있죠. 네, 다음과 같이 한쪽으로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LGBM 랭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러닝 투 랭크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투턴 랭킹의 경우 관련도를 반드시 수치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흔히 어떠한 웹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어떠한 순서가 나오게 되죠. 결과창으로. 네, 저희는 그 결과창에서 수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로 나왔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순서만을 모델에 좀 인풋으로 받고 순서를 학습하는 모델이 LGBM 랭커입니다. LGBM 랭커는 즉 LGBM을 사용해서 랭커를 예측한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신러닝을 쓰는데 모델보다는 아무래도 피처 엔지니어링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는데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저희는 이 시퀀셜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룰 수 있는 피처들을 생성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어큐뮬레이터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호텔에 들어가기 이전의 값의 행적들을 모두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 누적시킨 값을 어떠한 유저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실시간으로 그 누적된 값을 받아와서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세션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한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하였고요. 이렇게 생성한 피처가 약 15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을 원하는 코딩으로 펼쳐가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2574개의 피처를 생성하였죠. 네.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밸리데이션으로 각각 나누고 트레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 셋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테스트 셋은 실제로 웹에 올라간 데이터로 웹 서빙에서 예측하는 모델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옆에서 클릭아웃 임프레션 아이템을 보면은 아이템들이 배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모델을 이제 거치고 나면은 모델 리랭킹 부분에 아이템의 번호가 바뀌게 되죠. 네, 이것이 모델이 학습해서 배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25개의 호텔에 대해서 모델이 학습한 후에 25개를 재정렬하는 식의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저희는 표로 나타내었는데요. 그 롯데호텔 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위권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리오더링 저희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배출하면은 여기 3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모델이 결과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 클릭 프로바라는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렬하여 가장 높은 값이 랭크가 가장 높게 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평가 지표로는 MMR을 사용하였는데 아무래도 추천 시스템에서의 평가 지표가 되게 많이 안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보지 못한 형태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네, 랭커가 커질수록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정확하게 랭킹을 예측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면은 유저 1이 H1, H2, H3 클릭아웃을 칠 대로 H3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3위로 예측했다 하면 정확히 예측한 것이 되겠죠. 네. 3위에 랭커했으니까 이거를 3분의 1로 표시해서 이거 전체를 이제 평균을 때리면은 그것이 MMR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실제 렉시스 챌린지에서 1등이 기록한 MMR 수치를 보면은 0.68인데 저희도 밸리데이션 셋 MMR이 0.68로 단순하게 비슷하게 나왔죠. 네. 이 부분에서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서울 데이터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맛집 추천이 어떻게 모델링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했듯이 네이버 플레이스 데이터와 트립 어드바이저 데이터를 합해서 사용하였죠. 네, 근데 아까 특징을 말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맛집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한 모델을 하겠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델을 형성하는 데조차 로컬과 글로벌 파트를 나눠서 진행하였고요. 네, 로컬 부분에서는 오토인코드를 사용하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진행하였고 글로벌 부분에서는 와이드넷과 TFM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먼저 오토인코더의 개념부터 살짝 짚고 갈까 하는데요. 오토인코더의 진짜 대략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인풋이 들어가서 동일한 아웃풋은 모델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인풋이 인코더를 통해 들어갔을 때 이 인풋의 분포가 회색, 즉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분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분포를 기억하고 있는 이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아웃풋 값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풋이 아웃풋 값이 되도록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이 오토 인코더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모델을 사용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스펄스한 매트릭스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펄스한 매트릭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든 유저가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저희의 아이템은 51만 개로 구축되어 있는데 모든 유저가 51만 개의 장소를 모두 빌려서 평점을 매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여기에 보시면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제너레이트, 재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토인코더의 모델을 사용하였고 평균 데이터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재생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스펄스한 매트릭스를 빈 곳이 없는 매트릭스로 채웠고요. 네, 이렇게 채워진 매트릭스를 통해서 저희는 유저 베이스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의미만 말하자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용자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구매한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네, 옆에 그림을 보면은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남자의 경우 세 가지 아이템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의 경우만 가지고 있죠. 아이템만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남자 유저와 여자 유저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남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세 번째 아이템에 대해서 여자분에게 추천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은 되게 추천 시스템에서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오토인코더로 재생산하고 콜라보레이션 필터링을 거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에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지역과 카테고리로 웨이트를 주어서 학습을 조금 더 진행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지역에 있는 호텔과 같은 지역에 있는 맛집에 대해서 웨이트를 좀 더 부여하였고 카테고리가 나중에 로컬에서 들어갈 카테고리에 대해서 웨이트를 더 부여하여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이 좀 더 추천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글로벌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모델에서는 저희가 아이템 인베딩을 시켰는데요. 앞서서 저희는 유저 베이스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이템 베이스드 모델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는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을 놀러 올 때 맛집 리스트를 알지 못합니다. 한국인은 많은 맛집을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맛집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그 경우가 좀 불확실하다 하여서 저희는 아이템 베이스드 모델로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아이템 베이스드 모델의 좀 큰 장점이라고 말하면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드 스타트라고 하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용자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 콜드 스타트가 아무 정보가 없으면은 어떠한 정보로 추천을 해줘야 될지 모른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네, 이러한 것은 아이템 베이스로 좀 극복할 수 있는데요. 옆에 그림을 보면은 저희가 인베딩 값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이템 길의 유사들을 통해 하나의 아이템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거와 유사한 아이템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인베딩, 아까 여기서 말했던 아이템을 인베딩, 즉 벡터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딥 YDND과 DFM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YDND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YDND는 간단하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파트와 딥 파트. 네, 와이드 파트에서는 메모라이제이션, 기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리니어 연산이고 출력층을 할 때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잘 기억하는지에 대한 아웃풋을 내리게 됩니다. 딥 파트에서는 이러한 기억만 하면은 저희는 올바른 추천이 되지 않겠죠. 제가 치킨을 먹고 콜라를 같이 먹었어요. 네, 치킨과 콜라가 항상 같이 나오면은 그것은 올바른 추천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추천 리스트가 좀 작성되길 원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딥파트가 학습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와이드 파트는 어떠한 인풋,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 갈매기는 날 수 있다는 사실에 해당하고 딥 파트에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를 통해 추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저희가 갈매기는 날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 딥 파트는 날개가 있는 동물은 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적인 부분을 캐치해내서 아웃풋으로 내뱉게 되는 겁니다. 학습시키는 겁니다.
결국 와이드 파트와 딥 파트를 모두 고려한다면은 저희는 기업과 일반화된 추천을 동시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모델은 팁 FM인데요. 아까 태욱이 화장품 추천 시스템에서도 발표했다시피 FM과 딥러닝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옆에서 FM은 저희가 FM 파트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통해서 교작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작용을 잡아내는데 되게 저차원에서의 교작용만 잡아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조금은 저차원에서의 피처보다 교작용을 좀 더 고차원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 다음과 같이 로스가 줄어들고요. 결과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드 딥과 딥 FM을 통해서 상위 10개를 종합적으로 배출했는데 이거를 랜덤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위 10개를 앙상블에서 배출하는 형태를 취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웹 서버를 구축했는데 웹 서버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아까 트리바고 데이터셋은 세션 데이터셋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션을 이제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어떤 호텔이 가장 좋냐고 하시면 저희는 팀플을 명동에서 했고 롯데호텔을 마주보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호텔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고 다른 것도 한번 보고 객실 요금이 이렇구나 하고 그러면 호텔은 23만 원이나 하네요. 네, 이러한 것을 진행하고 이제 세션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AI 추천순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LGBM 랭커가 학습한 추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이런 호텔을 클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높은 순으로 나타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스트를 재정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맛집 추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아까 저희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좀 나눠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컬 맛집부터 보겠습니다. 로컬 맛집 중에는 이렇게 저희가 카테고리를 조금 나눠놨는데요. 네, 이거는 저희의 좀 정보를 인풋으로 받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클릭하면은 이제 이게 추천 리스트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데요. 1위로 육개자매집, 그리고 대도식당, 원할머니국밥 하면은 저희가 호텔에 기반하여 지금 인풋을 넣었잖아요. 소독촌 삼계탕이랑 순인의 빈대떡과 같은 것을 학습하여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배출하게 됩니다. 네, 글로벌 맛집 다음으로 볼게요. 글로벌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가정이 호텔만 안다, 아이템은 모른다, 맛집은 모른다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호텔 기반에서 아이템 베이스로 추천한 결과이고요. 네. 그러면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추천 데이터셋의 확보의 어려움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추천 데이터는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요. 세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만 제한된 데이터셋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추천 시스템의 경우 평가 지표가 매우 불확실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표로 통해서 이 추천 시스템 평가 지표로 썼는데 실제 사람이 마주했을 때는 이거 아닌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약간 추천 시스템의 평가 지표가 불확실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극복 방안을 위해서는 데이터셋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트리바고 데이터셋과 맛집 데이터셋을 합쳐서 동시에 평가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타 서비스 데이터셋과 합치면 유저의 정보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유저에 대해서 인턴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튜빅스의 모든 목표와 같죠. 네, 저희는 다음 팀원들을 소개하고 끝낼게요. 12기 배우나 13기 오진석, 13기 이재빈, 13기 조상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채팅으로 주시면은 채팅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